자, 저당권에서 그래도 법정 상권 문제 어려워도 두 문제만 풀어보자고요. 너무 어려운 건 포기하고 기본은 끼자고요. 이 정도 수에 나와요. 자, 41번 문제 볼까요? 저당권에서 366조의 법정 지상권.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토지 건물 둘 중에 하나만 저당 잡혔다가 저당권자 동갑자인다 둘 중에 하나만 경나는 바람에 토지 건물수가 달라지겠을 때 건물은 토지에 법정상을 취득해서 30년간 토지인들 거절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정권 등기하지 않아도. 자, 봅시다. 1번 문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의 특약은 유효하다. 왜 틀렸죠? 삼매의 법정 지상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창설할 수도 없다. 특약은 다 무효이다. 건물 철거한다 특약이 있더라도 성립한다. 틀렸어요. 강행정이에요. 두 번째. 이 법정 지상권자가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가 이 지상 건물을 3자에 매도한 경우에 그 3자는 건물과 함께 그 법정 지상권도 당연히 마음에 걸려 당연히 이거 당연히라 그래서 당연히 뭐 마땅히 뭐는 또 무슨 말이 달라고요? 절대로 아무런 뭐 등 이런 식 질문이 나왔다. 일단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일단은 100%는 이상의 100%란 말 없어. 99%는 이 질문 틀리는 거예요. 99%. 이유가 있어요. 이런 용어는 없어, 이 세상에. 법률 용어 이런 용어 없어. 법률 용어 언제라는 용어는 있을 수 있어. 하나라는 용어 법조문에 있을 수 있어. 뭐뭐에? 하나여. 마땅히, 절대로, 아무런 이런 용어는 없어. 지금 민법은요. 법률 용어가 아닌 것이 삽입돼 버리면 틀리는 거야. 어떤 문장을 더 맞게 만들려고 삽입하는 건 없어. 맞는 문장 틀리게 만들 때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일단은 틀리는 질문이나 봐야 돼요. 푸는 요령이. 그거 왜 그런 거냐. 단 등기를 해야죠. 법정 이상은 너는 등기 없이도 법정 취득하지만 그 법정 취득물을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 등기 낸 다음에 그 양도한 사람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 거야. 등기 없이는 법정 취득하는 거 아니야. 3자들은. 법정 자신은요. 그렇죠. 등기 안 해서 취득하지만 이 지상물 양수받는 양수인은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하고 이 앞으로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지상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 거지. 등기 없이 당연히 법정 취득하는 거 아니야. 3자가. 틀리는 거예요. 세 번째. 토지에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지상을 잡을 당시에 있었던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 건물의 범위 그러면 저당에 있었던 건물이 50평짜리 건물이었어. 때려부터 신축했어. 신축한 건물은 범위는 몇 평을 초과하면 안 돼. 50평 초과하면 안 돼. 50평. 또 옛날에 저당 아버지 있었던 건물 목조 건물이었어. 원래 목조 건물은 몇 년이에요? 15년이야. 이서 목적을 때려부시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을 졌어. 토지 저당하면 있었던 건물을 철거 신축하더라도 토지만 경매됐을 때 법정이 있어요. 법정이 성립되는데 다만 신축한 건물의 범위, 범위와 존속기간은 그 건물을 기준하는 거야. 따라서 때려부시기 전에 건물이 목조 건물이라면 신축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라도 15년 가야 되는 거고 때려부시기 있었던 건물 50평, 건평 50평이었다면 50평 내에서만 쳐야지. 100평, 200평 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축한 건물의 전속기와 범위는 구건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인정은 되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신축 건물의 범위 기준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 등기 없이 성립한다.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상권 등기 없이는 법정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3자들 매도한 때는. 근데 구건물을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 이 얘기가 구건물 철거하고 신축 건물의 범위, 신축 건물의 범위와 기준으로 이게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 구건물을 범위와 기준으로. 이해되죠?
신축 건물 넓긴 삼는 게 아니니까. 철근 콘크리트라고 30년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범위와 존속기한은 구건물의 범위와 구건물을 기준으로 우리 들어가야 돼. 이 정도. 네 번째, 저당 설정 당시가 기준이 아니라 경락대 완납시를 기준으로 이미 땡. 어디 기준이다?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동일인이었다면 경매 당시는 토지점 소유자 동일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기준은 설정 당시지. 경매 당시도 아니고 경락 완납시도 아니죠. 틀렸어요. 5번에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자에 저당 설정됐다가 저당은 실행의 경매로 토지장 건물이 달라졌을 때가 바로 366조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요게 양쪽을 잡았든 한쪽을 잡았든 둘 중 하나만 경매적으로 달라지면 다 3회 법정상권이다. 이건 맞는 지문. 요 정도 문제 정도만 나와주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춰줘. 이거 맞춰도 70점씩 돼요. 근데 이거 이상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42번 같은 거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기절하는 거 읽다 쓰러져. 읽지도 마셔. 시험 나가면 잘 나오지도 않지만 요즘 이렇게 어렵게 돼요. 자, 우리 봐준 다음에 그래도 한번 80점짜리 하나 도전해 보자고요. 43번 문제. 그 문제 풀어보자고요. 제가 풀어준 문제만 복습하세요. 자, 풀어준 문제만. 자, 43번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 그냥 법정 지상권 하면 366조 생략된 말이에요. 이 관세의 법정은 꼭 관세법이라는 말을 붙여줘. 관세법 말이 안 붙이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한 법정 지상권. 이걸 묻는 거예요. 항상. 이걸요. 자, 기억에. 나대지에 빈토지, 나대지에 저당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축제되었다. 그러면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당 설정된 후에 건물이 축제되었다. 축제되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했는데 그 후 토지만 경매해서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 건물은 법정 정한 있다 없다? 없다. 때려 부셔라. 기억나시죠? 설정난 이미 건물이 있었어야지. 저당 잡은 후에 나중에 신청한 건물은 토지만 경매했던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에요. 법령 없어요. 니은번에 토지에 저당이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좋았어. 잡을 때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저당은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다른 말로 저당 실행이면 경매되기 전에 건물이 3자한테 양도됐어요. 토지만 경매했어요. 법정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언제만 동인이었다면 설정당에 동인이 있다면 경매 당시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이거 성립된다. 니은번 성립이네. 성립. 자, 디귿에 토지의 저당이 설정될 당시 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고 토지에 저당할 때 건립 중의 건물까지도 토지만 경매했을 때 법정에 있다 없다? 있다. 판례. 건립 중의 건물도 인정한다. 성립되네. 동그라미네. 이것도. 자, 일본에 나왔네. 드디어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무슨 저당이 공동저당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되었다. 토지만 경매했다. 신축한 건물은 법정이 있다 없다? 없다. 철거 신축인데 어떤 건물을 철거 신축했냐? 토지 건물의 공동점 건물을 철거 신축했다면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신축한 건물은 뭐다? 철거의 대상이다. 기억나시죠? 공동저당이냐? 토지만 단독저당이냐? 달라지는 거. 이거 성립이 안 돼요. 니은번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물 없어요. 1번 저당이 설정된 후에 토지소유자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고 다시 2번 저당이 설정된 토지에. 그러면 2번이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 1번이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는데 2번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해서 달라져야 됐을 때 이 건물은 법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기준은 누구 기준이다? 최선순위, 1순위 기준이다. 경매 신청한 네가 기준이 아니야. 네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고 법정 정한이 아니라 1순위가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면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다 철거예요. 기준 누구 기준? 최선순위 기준이다. 기억나시죠? 됐네요. 이 두 문제만 풀면 거의 만약 아까 법정 거의 맞았다 봐야 돼. 최근의 문제들은 과거 20회 때 19회 때 문제처럼 장황한 문제 안 나가요. 이 전공 수준은 두 문제만.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어요.
45번 문제 볼까요? 오히려 이 45번이 더 잘 나오잖아요. 과거는 안 그랬어요. 한 1회부터 한 20, 한 2, 3회 때까지는 법정상 물었지 일괄형은 안 물었어. 근데 법정상 묻자니 부담스러운 거야. 유치원들, 전공자도 아닌데 법대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중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걸 안 되건 일괄형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19등 얘기에 365조 45번에 일괄경매 신청권. 기억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1번에 나대지의 빈 토지에 저당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이냐 하는 것이 동일이냐 하는 것은 아니다.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미 틀렸어요. 일괄 신청권은 토지 저당한테 건물이 없었던 건물을 나중에 신축해서 돈을 안 갚아서 경매 당시에 토지 저당 설정자가 신청하고 소유자를 동일인일 때, 그 동일인일 때만 일괄경매하는 것이지. 동일인이 아니라면 일괄경매 신청 권리도 없어요. 틀렸네.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졌어. 나중에 그 빈 토지 건물 진 다음에 건물 3자한테 양도해버렸어. 건물을. 그러면 경매 당시는 토지 저당권자와 신축한 것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인이 아니잖아. 건물주 3자한테 넘겨줬잖아. 그럼 건물 소유자는 토지 저당 설정 아니잖아. 동일인이 아니라면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틀렸네요.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잡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하는 자가, 그러니까 저당 잡은 토지에 잡힌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야. 소유자로부터 다시 지상권을 설정받았어. 다시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저당이 설정된 후에 그 저당 설정자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의권을 전세권이건 지상권이건 설정한 자가 건물을 건쳤어요. 건물 진 건물이라도 저당 설정자가 나중에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가 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대질 때 저당 잡았다가 나중에 건물이 신축됐는데 어쨌든 경매할 당시 토지 저당 설정자가 신축 건물 소유자일 때는 동일인일 때는 어쨌든 일괄경매. 그렇죠? 또 경매 당시 동일인이 아니라면 일괄경매할 수 없어. 누가 진 건 중요하지 않아. 경매 당시에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 그때 놓고는 일괄경매가 결정하는 거죠. 네 번째가 제일 잘 나온 얘기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고 일괄경매했더라도 토지의 매각대금, 토지의 경락대에서 우선 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비록 일괄경매했더라도 토지 저당 효력은 저당 잡은 토지에 있는 건물에는 신축한 건물에는 토지 저당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그게 맞는 거야. 토지 저당 효력은 저당 토지에는 미치지 않는 거야. 이게 미치면요. 돈을 받아가야지 미치는 거지. 돈 못 받아가잖아. 근데 왜 일괄경매? 토지만 경매하면요. 우리는 건물과의 법적 분쟁 때문에 토지가 유찰이 돼요. 경락을 안 받아. 유찰되면 토지 경락이 다운되잖아. 유찰되지 말고 한 사람이 다 같이 경락받아라. 그래서 경매가 용이하게 일괄경매 뿐이지 미치는 거 아니다. 돈을 받아야 미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일괄경매더라도 토지 저당 효력은 자기 토지에 있는 건물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단돈 10원도 우선만 받을 수 없다. 미치지 않다 표현하는 거야. 일괄경매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때 5번에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매를 했어. 그냥 일괄경매 안 했어.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건물에는 법정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응? 토지만 경매도 철거의 대상이야. 우리가 말하는 법정 상권은 토지 저당 잡을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저당 잡을 후에 나중에 건물이 신축됐다면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지. 법정 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잘했어. 이 정도 하면 또 붙으셨어. 아유, 축하드려. 자격증 깔아놨어 바닥에. 근데 앞으로 제가 써와야겠다. 거기다 이렇게 써서 수업 시간 잘 마친 분한테 그걸 줘서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놓을까요? 아니 거의 공인중개사. 거의 다 돼요. 거의 공인중개사. 거진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붙여야겠어요. 거의 다 됐어. 거의 거진 공 중에서. 네. 자,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똑같은 문제 48번 문제 한번 해줘도 좋고요. 너무 어려워 48번 문제. 사실은 48번 문제 정도인데도 85점, 90점 넘는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지만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 그래도 그런 다음에 47번 문제 하나 볼까요? 47번 문제. 단다시 문제는 저는 둘 중에 하나라 봐. 혹시 물론 두 문제씩만 나왔지만 4년 연속 두 문제 나왔지만 혹시 세 문제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잖아 어쩌다가. 그러면 단다시 문제 하나 섞일 건데 물상대의 아니면 제3치자치 요거 둘 중에 하나 물을 거다. 논점 있는 걸 물어요. 자, 47번 봐보세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럼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가 누구요? 제3취득.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3취득자 보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저당이 설정된 후에 들어온 후순위 권리자들. 한마디로 저당권자가 동갑 잡는다고 그 저당 잡은 토지건물 경매해버리면 경락되는 순간 모두 소재, 말소돼야지. 경락자한테 대항하지 못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대표적인 게요. 저당이 설정된 후에 들어온 후순위 전세권자. 저 설정에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 저당이 설정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 아, 전에 잡힌 저희 소개 이전등기 받았어. 아, 전세자 안 갚아 경매당하면 현소유자 날라가야지 소유권. 이렇게 한마디로 저당권이 경매를 지면 경락되는 순간 보호받지 못하고 다 날아가는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 불러요. 그런데 얘들도 보호 방법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에.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저당물에 이 저당 잡힌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3자라도 저당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3자라도 이들 경매당하면 소유권 날아가죠.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다. 경락인, 매수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경락받아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라. 그런데 경매자에서 매수인 이 매수인 경매인이라 부르기도 해요. 경매에 될 수 없는 사람, 절대 경락 못 받는 사람 누구요? 누구는 못 받아 경락? 채무자. 채무 자신은 경락 못 받아요. 경매지면 법원에서. 그럼 물상보증인 경락 받아 못 받아요? 받아요. 아, 저당권자가 신용금고야 마을금고인데 빌라를 저당 잡았는데 3번 유찰됐어. 4번째 지들이 경매지 그러고 지들이 경락 받아버렸어. 저당권자 자신도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받을 수 있어 지가. 못 받을 딱 한 명이야. 누구? 채무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 대신 이 담보된 채권을 뭐하고? 대의변제. 대신 변제해버리고 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대의변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대로 경매당해버리면 우리 다 날라가. 쫓아가서 은행에 쫓아가서 대신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해 주시고 대신 갚을 테니까 저당은 말씀드립니다. 대의변제할 수 있어. 그런데 대의변제 못하는 사람 이 대의변제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한 명 있어. 누구요? 이게 가장 최근은 이 시험에 나온 게 27인가 8인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누구요? 후순위 저당권자만은 대의변제하는 거 안 받아줘요.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는데 1번 저당권자 경매를 집어넣었어. 2번 저당을 쫓아가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1번 저당권자 씨는 경매 취하시고 1번 말소시켜달라. 내가 1순위 올려쓸 테니까 이건 안 받아줘. 다 대의변제, 물상보증인도 임차인도 전세권 다 대의변제할 수 있어. 하지만 1번 저당을 2번 저당권자 대의변제한다는 말은 없어.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만은. 세 번째, 제3취득자가 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당 저당 목적물에 수선비, 수리비, 필요 유입비를 집어넣었다면 경락되면서 경락되면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아요? 선순위예요. 선순위로. 이거 뭐라 그러죠? 비용 상한 청권이야. 이게 경매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건물주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평매에 들어갔어요. 그럼 경락되면 비용 상한 청구하면 입증만 되면 영순위 일단 빼죠. 그런데 경매당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자가 뭐 수선비, 수리 막 집어넣었더라도 경락되면서 배당 못 받는 사람, 비용상 못 받는 사람 누구 못 받아? 누구? 한 명 있어. 이 경매당 건물에 막 비가 줄줄 새갖고요.
업자 불러다 막 지붕 수리하고 막 경매 진행 중이야 지금. 응? 그래서 경매 진행 중이지만 비가 새는데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막 지붕 수리하고 뭐 수리하고 막 수선 수리비가 한 3천 들어갔어. 이들이 경락이 됐어. 보세요 판사님. 경매단 목적에 내가 채무자는 아니지만 수선비 수리 유익비 계량비 지불한 게 3천만 원입니다. 입증되더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누구는 경락 비용상 이용 못합니다. 누구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경락 비용상 정황이 없어. 인정 안 해요. 얘만. 한 명씩 기억해야죠. 경면이 못 되는 사람 누구? 채무자. 대변제 못하는 사람 누구?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단 목적물의 비용 치고라도 비용상 못 받는 사람 누구? 물상보증인. 한 명씩 기억하세요. 네. 자,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있는데 괜히 열렸는데 거기 있네. 네 1번에 있는데. 물상보증인이 저당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목적을 매각된 경락되면서 우선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은 여기서 맞는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거죠. 틀리고 고르는 건가? 디귿 틀렸어. 미음번에 저당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주택가 아니에요. 제3주택가 아니기 때문에 대의변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은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 미음 틀렸어. 제가 꼽는 예상 문제예요.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자주 나와 이거. 한 문제만 풀면 돼. 한 문제만. 너무 어려운 거 연연하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너무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쭉 넘어가서 그래도 뭐 53번 문제 숙제로 하나 보시고 숙제 해주시고 정도. 그 다음에 58번 문제 숙제로 하나 풀어주시고 숙제. 자, 그런 다음에 저는 뭘 볼 것이냐? 근저당 문제 바로 볼 거야. 근저당. 공동저당은 패스야. 만일 올해 근저당이 안 나와 공동저당이 나왔다. 공동저당이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자? 운명이다라 생각하고 참 제대도 없네. 이게 왜 나왔어 갑자기? 라고 생각하셔야지. 공동저당 문제는 기출문제가 다 계산한 문제를 냈어. 지금까지. 한 번도 계산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어. 1분 내에 풀 수가 없어. 너무나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근저당이 나올 확률이 크지만 어쨌든 공동저당 패스야. 자, 61번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61번 문제 풀어볼까요? 61번 문제.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옳은 거 모두 골라보자. 맞는 거 기억에 채권 최고액이란 모든 근저당 반드시 기재되는 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 빠진 근저당은 없는데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를 말한다. 책임의 한도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근저당등기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 입에 배 있어야죠. 우선 변제의 한도액은 의미하나. 책에 가장 많이 나온 기출지문이에요. 그렇지만 채권 최고액이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 이에 붙여 있어야 돼요. 기억된 번에 최고액과 그냥 줄여서 채권 최고액으로 최고액과 결산기, 확정기 또는 전속기간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결산기, 결산기, 전속기 또는 전속기, 확정기는 임의적 기사. 있다면 기재하고 없다면 기재하면 좋아. 채권 최고예요. 필수적 사항이지만 뒤에가 틀렸네요. 땡. 또 근저당이란 현재 채권이 아닌 장래 채권인데 어떤 채권 장래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얼마 될지 몰라.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최고 범위 내에서 최고 범위까지 담보하기로 하는 제도가 바로 근저당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그때 그 근저당은 다만 특성 중에서 부종성, 근저당 부종성의 완화다 이렇게 들려요. 부종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결산이니까 무조건 살아있는 저당이 되는 거지. 피담보자 존재하지 않는데 소멸하는 거 아니다. 부종성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 1번에 근저당은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여도 그 근저당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무조건 갚을 때 빵원이야. 빵원이더라도 소멸치 않고 언제까지는 결산이니까 무조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근저당이다.
이게 부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미음번에. 그런데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 두 명 사이에 근저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 성립하는 법령이 따로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야. 민법에서 말하는 근저당은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근저당권은 두 사람 사이, 채권자, 채무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채권, 채무가 있어야 돼. 이게 있고 나서 중간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얼마까지 담보하기로 하자. 이게 이제 근저 설정 합의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근저당 등기. 이게 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영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본사와 나 사이에 어떤 대리점 계약 같은 거. 이런 기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돼. 은행과 나 사이에 무슨 할인 계약, 마이너스 통장 계약 같은 거. 은행과 나서 할인 계약 같은 거. 이런 어떤 관계가, 기본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고정이 안 돼, 액수가. 외상통이 늘었다 줄었다. 마이너통장이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야. 이게 있고 얼마까지 책임지기로 하자라는 이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내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냥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근저 설정 합의 말고도 두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들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법령이가 있어야 한다. 좋은 질문이에요. 틀린 거랑 기억대는 틀렸어요. 네, 다시 한번 62번 문제. 근저당권에서 근저당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많지 않지만 다 똑같지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65번도 참 중요하죠.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의 채권책이 뭐냐? 이걸 묻죠, 주로. 채권책 의미가 뭐냐? 1번에. 다시 한번.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저당후 적성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로 의미한다. 맞으세요? 맞아요. 이때 채권 최고액에는 피담보채 이자가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됐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까지 배당받으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채권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 1년분한테 제한이 없고 또 근저당 이자를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경락된 지연이자 1년분한 제한이 없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만 3번처럼 원은 경매, 실행병은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았다. 4번에 돈 빌려준 채무자의 채무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갚을 때는, 물상보증이 뭐예요? 대변제할 때는 채무자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대변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액을 대변제해야 틀렸죠? 유명한 문장이죠. 하지만 5번처럼 근저당권이 채권액이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설정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초과는 전액을 변제해야. 기억나시죠? 그냥 말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액을 갚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네. 아마 시험장 가면 거의 60번 문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맨날 반복된 문제니까. 63번 문제 숙제로 하나 풀어보시고, 66번 문제도 하나 숙제로 꼭 풀어보시고, 저랑 6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전 근저당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공동저당을 젖힌 대신 근저당을 자꾸 연습하자는 거예요. 자, 67번에.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과, 채권 최고액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7천만 원을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상보증 정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근저 설정받아. 그러면 채무자는 을이야. 근데 잡혀준 사람은 을이 아니라 정이 잡혀졌어요. 우리 정 같은 사람 뭐라 불러요? 물상보증인. 7천짜리 근저가 설정받았다. 그런데
을에 대한 채권 총액은 결산기에 1억 2천만 원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7천을 초과하는 실제 금액이 있는 거야. 1억 2천. 채권 총액 7천. 실제 채무는 1억 2천. 초과하는 금액이 있네요. 다음에 틀린 것은. 이때 채무자 을이 근저당 말소를 위해서 변제할 때는 어디까지? 1억 2천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야. 기억나시나요? 네. 맞네요. 두 번째, 이 엑스토지에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한 병이라는 사람이 이 근저당 말소하기 위해서 변제 주려고 그래요. 이런 변제 무슨 변제? 대의변제. 대의변제. 대의변제할 때 얼마까지만? 7천만 원까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까지는 대의변제하면 근저당 말소시킬 수 있다. 3번에 물상보증인 정의 이 말소를 위해서는 얼마까지 물상보증인은 7천만 원. 채권 최고액까지. 4번에 근저당권자 갑보다 후수의 저당권자 A가 존재할 때 후수 저당권자 A는 7천만 원을 대의변제하고 후수리가 대의변제하고 근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누가 대의변제를 안 받아준다? 후수리는 대의변제할 수 없다. 아까 나왔잖아. 5번에 제3 취득자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 일부가 소멸된 경우라면 잔존 채권액의 채권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책임 변제로 간추려 요청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채무자가 존속하는 동안 또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있다라면 틀려요. 좀 그래서 요거만 풀어보세요. 근데 근저당 문제 너무 많아. 지금 근저당 문제가 12세 문제 돼요. 12문제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넘어가면요. 어디 보지 말라는 거야, 제가. 혹시라도 의욕이 넘치셔서 나는 의욕이 넘친다? 나는 그래서 다 풀어볼 거다 그럴까 봐. 297쪽에 73번, 74번, 공동정한 문제, 75번, 76번, 77번. 이렇게 나와. 이거 풀겠어, 이거를? 저도 틀리는 거지. 1분 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응? 시험장만 가면 긴장해서 나눗셈을 못한 분들한테 나누기가 안 돼. 근데 곱하기까지는 할 수 있어, 곱하기까지는. 근데 나누라 그러면 못 나누겠어, 갑자기.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이 안 됐어, 내 스스로. 응? 시험장만 가봐라, 야, 77이 48인데 49인지 그것도 헷갈린다, 야. 아주 긴장해갖고. 그래. 계산 못해.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 그냥 찍으셔내, 3번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계약 총론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계약 항론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민사특별법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3주를 마칠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